보통 귓바퀴에 생기는 켈로이드가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이런 분들이 수술을 하신 이유는 다른 수술이 아닌 치료에 실패를 하셨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는 건데요. 이제 이런 경우가 복잡한 경우인데요. 일단 개수가 많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부위에 있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치료가 됐고요. 이런 경우에는 국소 마취가 가능하긴 하지만 시간이 일단 좀 더 걸리고, 여기는 지금 연골이 떨어져 있죠. 그 귀를 아예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30분 정도 예상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드레싱은 좀 꾸준히 받으러 오셔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아예 귀가 엄청나게 커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귀 모양을 살리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여기는 피부가 부족해서 뒤에서 플랩을 떼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피부 조각을 떼다가요, 여기에 이어 붙인 거예요. 말은 무서운데 실제로 수술을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실제로 상담 의뢰 많이 받는 부분인데,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생긴 흉터, 그리고 여자분들은 C색, 제왕절개하고 난 흉터 마찬가지고요. 드물지만 요즘엔 문신 많이 하시면서 문신 때문에 이런 켈로이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콜라겐 파이버들이 원래 있던 상처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런 식으로 과증식된다는 뜻이고요. 일단은 켈로이드에는 체질이 관여를 합니다. 켈로이드가 안 생기는 사람은 어지간하게 상처 관리를 잘 못해도 켈로이드는 거의 생기지가 않고요. 켈로이드 체질인 사람이 똑같은 시술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어느 쪽은 생기고 어느 쪽은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켈로이드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치료가 잘 되면 재발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해도 재발할 테니까 수술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귀에 많이 생기는 켈로이드들이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보통 귓바퀴에 생기는 켈로이드가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이거는 강북삼성에서 나온 논문이고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 세사일 타입, 싱글 노듈라 패턴, 뭐 피젠클레이트 타입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요거는 의학적인 기준이고, 요 기준을 나누는 이유는 요 타입에 맞춰서 치료를 하기 위함인데, 여러분은 사실 이거 시험 보실 거 아니니까 이거 다 아실 필요가 없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건 크게 2가지인데요. 단순한 것과 복잡한 것. 그리고 단순한 것이 사이즈가 작은 것과 큰 것. 복잡한 것은 크기가 매우 크거나 아니면 위치가 별로 안 좋거나 여러 개가 있거나, 혹은 좀 더 복잡한 어디서 표피 이식을 해야 된다거나 플랩을 돌려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딱 귀에다가 귀뚜른 자리에 켈로이드가 생기셨죠? 이런 경우는 아주 단순한 경우에 해당하고요. 실제로 저 임상에서 이런 경우들 많이 보고 치료 성적도 되게 좋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국소 마취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수술을 하신 이유는 다른 수술이 아닌 치료에 실패를 하셨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는 건데요. 마취는 국소 마취라서 간단하고요. 그거 제거하는데 5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실밥 개수 많이 물어보셔서 이거 글쎄 한 2어방 정도 꼬매면 되고요. 드레싱은 한두 번 정도는 오시는 게 좋고요. 실밥 제거는 위치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 일주일에 걸리지 않게 해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단순형 중에서 좀 더 사이즈가 큰 경우예요. 아까 우리 사진에 보여드렸던 흑인 남자와 같은 사이즈죠. 이런 경우들도 무서워 보이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보통 크게 1cm 이상이면 좀 더 복잡한 경우고, 역시 이것도 국소 마취로 가능하고요. 글쎄 이런 부분들 피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술하는 시간이 10분 넘게 걸리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리고 드레싱은 좀 받으러 오시는 게 좋고, 실밥 제거는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이제 이런 경우가 복잡한 경우인데요. 일단 개수가 많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부위에 있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치료가 됐고요. 이건 논문 사진인데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치료가 됐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했던 귀보다는 모양이 조금 덜 예쁘긴 한데요. 처음에 이렇게 많이 보였던 귀에 비하면 뭐 거의 뭔가를 많이 티가 나지 않게 치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들도 마취 간단합니다. 그냥 국소 마취해서요. 2개 떼면 한 15분 정도 걸리고, 드레싱은 좀 받으러 오시는 게 좋고요. 실밥 제거는 일주일보다는 좀 더 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더 복잡해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국소 마취가 가능하긴 하지만 시간이 일단 좀 더 걸리고, 여기는 지금 연골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요 귀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초반에 이런 모습들은 무서울 수가 있는데요. 잘 봉합을 해주게 되면 크게 문제 없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이제 연골을 침입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항생제 처방을 해드리는데요. 항생제라든지 약 같은 거 잘 먹고 정해진 드레싱 시간에 좀 더 오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합병증 가능성이 아까 봤던 단순한 경우들보다는 좀 더 많기 때문에 저희 지시사항을 좀 잘 따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복잡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진이 조금 무서울 수 있어서 블러 처리 해드릴게요. 이런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 앞뒤로 커다란 혈관 질식 덩어리들이 생기고, 물론 수술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면
많이 티나지 않거든요. 뭐 여기 자국들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요거보다는 요게 훨씬 좋잖아요. 근데 여기 수술하는 영역은 사실 뭐 제가 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환자분 입장에서 알고 계실 내용은 국소 마취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보통 귀라서 소리가 이렇게 째각째각 수술 도구 소리가 들리는 거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살짝 재우거나 이렇게 해드릴 수 있고요. 요 정도는 30분 가까이 안 걸리긴 하는데요. 귀를 아예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30분 정도 예상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드레싱은 좀 꾸준히 받으러 오셔야 되고, 요 정도의 상처라면 실밥 제거는 10일 이상, 보통 한 2주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재건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재건 수술이 필요할 경우 저희가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통은 상처 잘 관리하시면 재발하는 경우는 드무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아예 귀가 엄청나게 커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귀 모양을 살리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후에도 귀 모양이 약간 변형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 여기는 피부가 부족해서 뒤에서 플랩을 떼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피부 조각을 떼다가요 여기에 이어 붙인 거예요. 말은 무서운데 실제로 수술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 살짝 면도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거 드레싱 집에서 하시기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병원에 좀 오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수술 이후의 관리가 사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까 똑같은 환자에서 양쪽 뚫었는데 한쪽은 괜찮고 한쪽은 안 괜찮은 게 관리도 작용을 했었거든요. 블레오마이신이 구하기 되게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규어크 센터에 주문해서 저희도 쓰고 있고요. 켈로이드 흉터가 이런 PDL 레이저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상처로 바뀌게 됩니다.